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부장 김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1월 3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시고, 시즌으로 장기간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2022년에는 시즌에 더 이상 비중을 높이지 않고 새로 생기는 비중 혹은 다른 비중을 통해서 수익을 조금 창출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2년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어갈지, 그리고 시제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다룰 생각이니까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말 동안에도 이 진단키트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안 이 수출이나 이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그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일어나고 있고, 또 미국 현지에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방역이 강화되지 않았다. 물론 정부에서는 방역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냥 단순 감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미크론이 나오면서부터 사망자나 중증력이 오히려 델타 변이 때보다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시는 것 같이 유료 검사소도 하루 종일 긴 줄로 인해서 검사도 못 받을 뿐더러 가정용 진단 키트 또한 완전히 매진이 나버리는 이 중증력과는 상관없이 이 수익에 있어서 이 기업의 수익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공급란은 도미노처럼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근처에 있는 지역에 만약에 진단키트가 없어서 다른 진단키트를 구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진단키트를 구하기 위해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전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진단키트를 왜 해야 되느냐를 보면 이제 진단키트를 하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지만 이런 어떤 학교라든지 그런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 진단키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일부터죠. 오늘부터 계약하면 학교에서 확진자가 속출될 수도 있고, 그리고 초중고교 원격 형태가 아닌 정상 수업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이로 인해서 이 학교 내에서 음성 진단서를 제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싫든 좋든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자, 2022년 증시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계속 저는 시젠 영상을 찍을 거고 시젠을 손절을 하지는 않을 거지만은, 그렇다고 시젠만 바라보고 시젠 바라기를 하기에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다른 종목을 가지고 또 다른 종목을 여러분과 함께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조금 뽑아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2022년에 어떤 게 좋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고 싶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2022년 증시에는 자, 코스피 투자자는 이것을 주목해라라는 뉴스 기사가 떴고, 증권사에서 특히나 모든 증권사가 하나같이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반도체 외적으로 메타버스나 NFT 등도 2022년에는 기대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펄어비스가 있었죠. 그리고 NFT도 마찬가지로 펄어비스가 동시에 해당되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나 NFT가
펄어버스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것은 다른 종목들도 사실은 많고, 펄어비스가 2021년에 사실은 조금 많이 올랐죠.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가 7만원 후반대였다면 지금 펄어비스가 거의 100%까지 올랐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당장 1월에 어떤 게 좋을까라고 한번 살펴보면, 외인들이 특히나 반도체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고, 최근 삼성전자의 수급 현황을 보면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차트상 어느 정도 이탈이 많이 이루어진 삼성전자긴 한데, 최근 외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면서 기대감을 올리고 있다. 자, 1월 3000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증권사의 예상이 나왔고요. 정책 관련주하고 좀 있으면 이제 대선이 있죠. 그리고 메타버스, NFT도 추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증권사 1월 증시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 KB증권에서는 2870에서 3110 정도 이제 증시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증권사들 한국투자나 신한증권에서도 비슷한 예상치를 보여줬고, 유망업종은 조금씩은 다르긴 하나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2차전지죠. 그리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비주나 자동차, 유통 운수 쪽에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최고 3150선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 후보, 대통령 모 후보께서는 4000, 5000까지도 가능하다, 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3150까지가 맥스지 않을까. 그래서 증시로 어떤 ETF라든지 어떤 증시에 관한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개별 종목에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코스피가 2900에서 3150선에서 행보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하고 테이퍼링이죠. 그래서 이제 금리도 아마 오를 것 같고요. 올해는 이 가속화 등에 따라서 정책이 모두 시장에 우호적이지는 않고 기업의 이익 모멘텀이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동력이 약해졌다라는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향후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증시에서 말이 있고요. 혹시나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추천 종목에 1위부터 8위까지 모든 증권사가, 국내 주요 증권사가 뽑은 유망업종에는 어떤 게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자동차 관련이 3표를 받았고요. 그리고 플랫폼이 2표, 2차전지가 2표,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2표, 바이오가 1표죠. 이 시젠이 바이오인데 시젠의 이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 유통, 그리고 여행, 레저에서 2022년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제 국내 주요 증권사가 꼽은 유망 업종입니다. 자, 1위를 볼 때 증권사의 9군데에서 삼성전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2위는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300% 이상의 또 보너스를 직원한테 주고 그만큼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거고, 자, 3위는 현대차.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조금 눌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증권사의 예상이 있고요. 자, 4위는 기아와 네이버, 5위는 에코프로 BM과 하이브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최근에 2021년에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계약이 엄청난 수주를 많이 따냈기 때문에 기대감이 사실은 조금 큰 어떤 종목이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이 BTS 관련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위에 보면 제가 과거에 영상을 찍었던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드라마 관련, 이제 콘텐츠 관련 종목이죠. 뭐 여러 가지 카카오라든지
종목들이 술렵해 있다. 자, 7위. 7위에서는 NC소프트, 최근에 말이 많았던 NC소프트가 있고, 중에 이제 항공주도 있네요. 대한항공도 같이 섞여 있다. 그리고 8위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넷마블도 같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2022년에 대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간 추천주라고 해서 목록을 하나 따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종목들을 다 이제 추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과 그리고 이제 차트의 움직임을 주시를 하면서 내가 기왕이면 여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테마주라든지 급등주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리스크가 적은 이런 종목들을 다루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종목을 지정을 할 거고 앞으로는 시즌 외적으로 나머지 이 종목 안에서 여러분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제가 정말 매수했는 종목 그리고 어떤 식으로 흐름을 이어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연준에서 얘기를 합니다. 3월에서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 56%라고 모든 언론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죠. 연준에서 봄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유동성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신용도가 이제 영끌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조금씩 이제 사라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4월부터 4차례 올해 한 1% 정도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자, 손성원 박사의 2022년 새해 경제 전망을 봤을 때, 근로자 저축 줄면 군인난 완화될 것 같고, 남가주 일자리 증가하면서 이제 호황, 그리고 한인은행 대손 충당금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마지막으로 증시 혁신 집중 업종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성원 박사가 말을 하기에는 싫든 좋든 간에 일단은 지금은 살짝 고평가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식 등 자산 가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크건 작건 투자자라면 올해 물가 상황에 관심을 둘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에 어떤 전망치를 살펴보면 크게는 3203선에서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증시가 이 박스권 안에서 1년 동안 움직인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고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어떤 종목을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NFT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핫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10시에 주식 시장이 문을 엽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우리의 시즌 양봉을 뽑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시즌 외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조금 다뤄볼 생각이니까 같이 많은 의견과 댓글들 환영하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많은 힘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일 그리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